속보, 홍명보 선임철에 해야 하는 N가지 이유 파장. 홍명보의 만행은 어디까지인가? 축구계 홍명보 선임철퇴 운동 확산. 히읗. 좋은 성적을 내면 홍명보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는 용서를 받는 방법은 대표팀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홍 감독은 내 인생의 마지막 도전으로 자신에겐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다고 한다. 그는 우리가 본 감독 중 최악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피노키홍으로 전락했다. 홍명보의 부정 출발이라고 한다. 면접 없는 부탁으로 선임되었다고도 한다. 미리 써놓은 각본에 따른 동문 짬짬이 위혹으로까지 이어진다. 감독 선임을 주관하는 전력강화위원 중 한 사람은 홍 감독 선임은 절차 안에서 이뤄진 게 아니다. 몰랐다고 한다. 박지성은 진실은 내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 하고 이영표는 축구인은 행정에서 사라져야 한다. 며 실수가 반복되면 그게 실력이라고 꼬집는다. 홍명보 기자회견 이후에도 감독 사퇴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팀 리더십의 신뢰와 권위를 이미 상실했다는 게 근거다. 오해일 뿐 특혜는 없다는 게 축구협회의 입장이지만 홍명보 논란은 스스로 자초한 결과다. 지난 5개월 동안 그들은 외국인 감독을 후보에 두고 협상 중이다. 나아가 외국인 감독을 중심으로 후보군을 한 자릿수로 압축했다고 말해왔다. 논란의 핵심은 감독 선임 원칙과 절차 제로 시스템과 프로세스의 붕괴다. 리더십 선임 과정의 정당성, 투명성, 공정성 모두 문제가 됐다. 과정과 결과 모두의 실패는 결국 한국 축구의 퇴보로 나타난다. 양궁협회를 보고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1988년부터 올림픽 10연패의 여자양궁이다. 올림픽보다 국내 선발전이 더 어렵다는 경쟁력 중심의 선수 선발이 세계 정상의 출발점이다. 선수 선발은 물론 운영과 관련하여 뒷말이 없는 이유다. 2002년 월드컵 당시 히딩크 감독은 협회가 선수 명단을 제안했지만 거절했다고 한다. 히딩크 감독이 인맥축구와 위계축구를 몰아낸 성과가 월드컵 4강이다. 위리축구 논란의 2014년 월드컵 때의 당사자가 바로 홍 감독이었다. 양궁협회는 국내 단일 종목 스포츠 단체 중 가장 오랜 기간 후원을 받는다. 그들은 지원하되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킨다고 한다. 나아가 그들은 양궁이 우리 사회에 무엇을 어떻게 기여할지 고민한다고 한다. 존재 위위를 넘어선 공동체 기여의 수준이 다르다는 평가다. 축구와 양궁의 대비는 뚜렷하다. 사람에 의존하는 개인화된 리더십과 절차와 과정의 시스템과 제도와의 다른 결과로 보인다. SNS 언급에서도 긍정의 정의성과 부정의 정몽규라고 한다. 홍명보 논란은 피할 수 있었다. 축구협회가 현재 대표팀에 필요한 감독 리더십의 조건을 제시하고 이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었으면 되는 일이었다. 지금은 슈퍼스타 출신의 관리형 감독이 필요하다고 하면 된다. 전술가보다 보수형 리더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플레이어의 대표 선수들을 하나로 묶어 개인 역량을 극대화시킬 적임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홍명보 논란은 축구협회 리더십의 실패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규정하며 이에 가장 적합한 리더십의 조건이 무엇인지는 100% 그들의 몫이다. 그들은 자신도 없었고 당당하지도 못했다. 변명과 회피로 일관했다. 한국 축구가 계속해서 나아지고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한 리더십의 고민은 없어 보였던 것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미래 변화와 혁신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는 상황인식과 한동훈 리더십의 선택이다. 출발은 신뢰와 능력의 위기에 빠진 윤석열 정권에 대한 평가와 극복의 차별화 요구다. 국민께 제일 걱정 끼치는 게 축구협회와 국민의힘 전당대회라는데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미션을 이해할까? 그의 국민 눈높이, 미래의 유능 그리고 외연 확장을 통한 공공선은 무엇일까? 이 진짜가 왔다. 홍명보 이은 김판곤 감독. 이 사람 언급하며 존경심 드러냈다.
울산 HD위 제12대 사령탑으로 김판곤 감독이 선임됐다. 김 감독은 5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K리그 1, 3연패와 코리아컵 우승, 아시아축구연맹 AFC 결승 진출을 올 시즌 목표로 제시했다. 김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처음 지도자를 시작할 때 또 한 사람의 그런 감독이 아니라 바로 그 감독이 되고 싶었다. 현역으로 뛰었던 울산의 사령탑을 맡은 것은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고 기쁘다. 여기에 상당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울산에서 활약하며 1996년 팀의 첫 리그 우승을 함께한 김 감독은 지난 20여 년간 국내외 클럽과 홍콩, 말레이시아 대표팀을 지휘한 경험이 있다. 그는 이번에 다시 울산의 지휘봉을 잡게 됐다. 김 감독은 예전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축구에 빠져 있었다. 퍼거슨 감독의 승리 비법이 인상적이었고 내 게임 모델에 녹아있다. 능동적인 공격과 주도적인 수비로 우리가 지배하고 통제하는 경기를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김 감독은 28년 전 울산을 떠날 때 느꼈던 무거운 마음과 아쉬움을 떠올리며 좋은 지도자가 되어 선수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김 감독은 능동적인 공격과 주도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90분 동안 지배하고 통제하며 승리를 따내는 축구 스타일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전임 홍명보 감독도 주도적인 축구를 했고 그 모습을 이어갈 것이라며 공격적인 수비를 좋아한다고 강조했다. 팀을 다이내믹하게 만들고 상대의 실수를 유발하는 축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감독은 감독 생활에 영감을 준 지도자로 알렉스 퍼거슨 감독을 언급했다. 그는 퍼거슨 감독의 승리 비법이 인상적이었고 그의 게임 모델에 들어가 있다. 퍼거슨 감독의 전술적 부분뿐만 아니라 구단을 관리하는 부분도 대단하다고 말했다. 감독은 팀 운영 방안으로 로테이션을 통해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붙박이는 없다. 90분을 뛰는 것보다 좋은 수행 능력으로 팀 승리에 기여하는 게 중요하다. 1분을 배고파하는 선수를 좋아한다. 올 시즌 팀이 다소 꺾이는 모양새지만 부정적인 것보다 잘하는 것을 찾으려 한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2005년 부산 아이파크에서 정식 프로 지도자 커리어를 시작해 사우스 차이나, 홍콩 U23 대표팀과 국가대표팀을 차례로 맡았다. 2018년에는 잠시 행정 업무를 맡았다. 그는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선임위원장을 맡아 파울루 벤투 감독을 영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후 김 감독은 2022년 말레이시아 국가대표팀을 이끌며 다시 현장에 복귀했다. 그는 선임 5개월 만에 2023 AFC 아시안컵 3차 예선에서 말레이시아를 2조 2위로 안착시키며 43년 만에 아시안컵 자력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다. 김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는 걸 안다. K리그에 대한 갈증이 있었고 울산에는 언젠가는 오고 싶은 마음이었다. 전임 감독이 떠나고 시즌 중에 부임하면서 부담도 있지만 울산이 강한 스쿼드를 가지고 있고 우승 경쟁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도전하는 마음으로 감독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도 뜨겁다. 김 감독의 기자회견 내용을 접한 FM코리아 누리꾼들은 김판곤 감독 화이팅! 울산 HD 살려주세요. 편하게 하면 좋은 결과 있을 듯. 울산 팬들은 믿고 있다. 계속 좋은 성과 보여줬으니 기대해볼 만할 듯. 김판곤 감독? 오히려 좋아. 오 진짜가 왔다. 재밌는 축구 보여줄 것 같아서 기대된다. 행정가로서는 인정받았는데 이제 지도자 검증 스타트인가 등 기대감을 한껏 드러내는 반응을 보였다. 김 감독은 퍼거슨 감독의 축구 철학을 바탕으로 울산 HD위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울산 팬들은 그의 지도력 아래 팀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다. 3. 벤투 데려왔던 김판곤. 홍명보 선임의 말 아꼈다. 기회되면 말씀드릴 것. 김판곤 울산 HD 신임 감독이 홍명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 말을 아꼈다.
울산은 5일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김 감독 취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구단은 지난달 28일 홍 감독 후임으로 김 감독 선임을 발표했다. 경남 진주 출신인 김 감독은 1992년 울산에서 프로에 데뷔해 1996년까지 뛰었고 1997년에는 전북 현대로 이적해 시즌을 소화한 뒤 은퇴했다. 이후 부산 아이파크, 홍콩 대표팀, 말레이시아 대표팀 등에서 경력을 쌓고 28년 만에 친정팀인 울산으로 돌아왔다. 2018년에는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장을 맡아 파울루 벤투 감독을 선임하기도 했다. 한국 축구는 벤투 감독과 함께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12년 만에 16강 진출의 기쁨을 누렸다. 하지만 한국 축구는 이후 내리막을 걷고 있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이 지휘한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64년 만에 정상 탈환을 노렸으나 준결승에서 탈락했고 최근에는 홍 감독 선임 파문에 휩싸여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특히 축구협회는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홍 감독은 외국인 후보자들과 달리 면접 없이 선임돼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한 전 축구 국가대표 박주호의 폭로가 결정적이었다. 홍 감독 선임 과정이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사실상 외국인 지도자가 아닌 국내 지도자를 내정한 듯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취재진은 과거 전력강화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 감독의 생각을 물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은 김 감독의 울산 사령탑 출사표를 듣는 자리였던 만큼 즉답을 피했다. 김 감독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주인공이 되면 안 될 것 같다. 지금은 답변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다음에 좋은 기회가 생기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감독에 이어 울산의 제12대 사령탑으로 부임한 김 감독은 올 시즌 리그 우승과 코리아컵 우승, 아시아 축구연맹 AFC, 챔피언스리그, ACL에서는 결승까지 올라가도록 도전하겠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 울산 팬들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4. 서민희, 축구협회. 치킨 먹으며 사람들 하나 되는 기회 아사가.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을 경찰에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서민희 사무총장은 국민의 스트레스 해소 기회를 앗아간 축구협회를 조속히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5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약 5분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오후 2시쯤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앞서 김 사무총장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을 문제 삼으며 지난달 15일 정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종로경찰서로 접수했다. 김 사무총장은 파리올림픽이 열리고 있지만 축구는 40년 만에 본선 진출을 못했다면서 국민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응원하고 올림픽 행사를 통해서 거리로 나와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 응원하며 스트레스 풀었는데 그런 기회가 사라진 것이라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올림픽을 통해 치킨과 맥주 먹고 마시며 힘든 것들을 보내곤 했는데 그러지 못해 치킨업계 매출도 상당히 추락했다면서 2026년 월드컵까지 이런 영향이 연결된다면 국민들이 즐거움, 작은 소망, 치킨을 먹고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 되는 기회조차 있지 않겠나 라고 했다. 그는 오늘 경찰 조사에서 이런 내용을 말할 예정이라면서 조속히 정 회장 체제를 종식시키고 축구협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고 했다.